자, 기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에는 2차 곡선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단원이 뭐 있는지는 아세요? 2차 곡선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두 번째 단원이 뭐가 있냐면 평면 벡터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기하란 이름 대신에 뭐라고 불렀었냐면 기하와 벡터다 이렇게 불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벡터라는 단원이 있고, 세 번째 단원이 이제 제일 어렵다라고 평가받는 단원인데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공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항상 2차원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지금부터는 몇 차원? 3차원으로 넓혀진 것들을 다루게 될 거고, 사실은 옛날에 기하 벡터 시절에는 여기 이런 단원이 있었어요. 공간 벡터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공간 벡터. 자, 딱 이름만 들어봐도 얘기 제일 어려워 보이지? 여기가 공간이고 여기가 벡터니까 이런 단원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교육과정상 사라져버렸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기하 같은 경우는 양이 많을까 적을까? 적겠지. 아무래도 제일 어려웠던 단원이 적어졌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운 자리는 얘가 차지하게 되긴 했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세 개를 공부할 거고, 여기서 논외의 대상이 어디야? 얘예요, 얘. 알겠지? 얘 여기서 어렵다는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죠? 2차 곡선은 상대적으로 되게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뭐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2차 곡선은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조금 더 응용된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수학에서 원의 방정식 배웠잖아. 중심 알고 반지름 알면 뭘 배워?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거기 접선도 구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나지? 오케이, 그 내용을 그대로 확장시킨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차 곡선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지금 제대로만 공부해 나가시면 뭐 제로 200이라든지 수능 4점짜리라든지 풀어나갈 때 사실 이 기본 개념만으로도 꽤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시작할 건데, 이 2차 곡선도 세 가지로 나뉘어요. 2차 곡선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이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그 다음에 쌍곡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포물선부터 하나씩 공부를 좀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포물선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자, 여기서 말하는 포물선, 수학에서 얘기하는 포물선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우리가 쓰는 포물선이라는 단어랑 똑같다, 다르다? 어떻게 생각해? 똑같을 것 같다, 다를 것 같다? 같다. 알겠죠? 일상에서와 같다. 일상에서와 같다. 이거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때 우리가 포물선이란 말을 쓴단 말이야. 공이 있는데 일반인들도 이과다, 기하를 공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냥 공을 던졌더니 포물선 모양의 궤적을 따르면서 던져졌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때 그 포물선이란 단어랑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포물선이라는 단어는 어떻다? 서로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동그라미라는 말을 쓰면 요렇게 동그란 거잖아. 근데 또 중심 찍고 반지름으로 돌리면 뭐야? 원이잖아. 원하고 동그라미는 사실 같은 개념이지. 물론 이제 일상적으로는 완벽한 원을 그리기가 힘드니까 동그라미가 좀 삐뚤삐뚤해지긴 하지만 동그라미랑 원이 같은 의미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포물선도 둘이 뭐라고? 서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 2차 곡선과 같아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아주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비슷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실제로 같아서 포물선 같은 경우는 2차 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축만 잘 잡아주면 2차 함수랑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직선 배웠죠. 직선 말고 곡선은 원 하나 배웠지. 그 다음으로 유명한 곡선이 뭐야? 2차 함수의 그래프 곡선이지. 거기에 해당되는 게 포물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포물선은 대단히 여러분 인생에서도 되게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곡선 중에 한 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포물선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정의는 뭐였지?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인 녀석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한 초점으로부터요,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초점이 있어요. 한 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거리랑 한 준선까지 거리. 준선이 뭐냐면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한 점에서부터의 거리랑 한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애들을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황당하지? 포, 타, 쌍이 등장을 했는데 갑자기 저런 정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제로 200에서 더 자세하게 하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인트로 버전이니까 이거 간단히 맛만 보겠습니다. 원뿔 있죠, 원뿔. 원뿔을 만약에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 뭐가 나옵니까? 평행하게 자르면, 바닥하고 평행하게 자르면 뭐가 나오니? 원이 나오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만나던 도형이잖아, 그지? 근데 얘를 조금 삐뚤어 자르면 이렇게 되는 녀석이 나와요.
이걸 뭐라고 불러? 원이 길쭉한 거 무슨 원이라고 불러? 우리가 타원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타원이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타원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얘보다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자르면 요렇게 된 곡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안 모여요. 계속 쭉 늘어나겠지, 이렇게. 아무리 그어도 이렇게 그으면 결국에는 잘리는데 다시 모이는데 얘는 안 모일 거 아니야. 쭉 벌어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요렇게 생겨서 이쪽에 있는 녀석이랑 똑같이 이쪽에도 만약에 원뿔을 하나 더 이렇게 연장시켜서 만들어주면 요렇게 자른 녀석이 연장시켰을 때 이쪽에도 또 잘린 녀석이 또 생기거든. 얘네끼리 한 쌍을 만들어요.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쌍곡선이라고 불러. 알겠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찾은 거예요. 원을 이렇게 하니까 원이 나왔는데 요렇게 하니까 타원 나오더니 요렇게 하니까 쌍으로 만들어지네? 를 찾은 거야. 그러면 저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포물선은 뭐냐? 포물선은 뭐냐면 여기가 타원이잖아요. 여기가 쌍곡선이고 중간대기에 뭐가 있겠니? 중간대기에 얘하고 평행한 애들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간쯤 되면 봐봐. 얘는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모자라게 자른 거고 이건 좀 더 넘치게 자른 건데 요 모선의 기울기랑 비슷한 정도로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점점 각도가 돌다가 요 모선의 기울기랑 비슷한 정도로 자르면 쭉 가자니 쌍이 없어. 얘랑 만난 쌍이 없고 그렇다고 모이지도 않아. 그 경계선이 된 애가 있거든. 걔가 바로 뭐야? 포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녀석의 성질을 관찰하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랑 준선까지 거리가 둘이 어떻더라고? 같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뒷배경이 있어서 여기서 온 건데 이 뒷배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가성비가 떨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기본을 익힌 다음에 나중에 제로 200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뭐라고 할 거냐면 일단 이걸 받아들이세요. 뭐라고 그냥 정의가 뭐다? 포물선의 정의는 뭐다?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한 점이 찍어야 되고 직선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직선까지 거리를 포물선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 칠판이 왜 이래? 아이씨 칠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거 색칠하는 게 되는 건데. 여기서 요런 중간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알아놓으세요. 준선까지 거리에서 얘는 이때의 준선은 항상 X축이나 Y축과 평행합니다. 알겠죠? X축이나 Y축과 평행한 애들을 대상으로만 정의하기로 했어요. X축이랑 Y축이랑 평행하지 않고 막 여러 가지 직선이 있잖아 세상에는. 알겠지? 그런 애들은 다루지 않는 걸로 교육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해서 빼버렸어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준선은 무조건 뭐야? X축이랑 평행하거나 Y축이랑 평행한 녀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잡으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X축이 있었어. 우리가 원 배울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기준점을 중점으로 놓고 반지름 1짜리를 하면서 원을 배웠었지. 기억나지? 그런데 이때는 초점을 어떻게 잡냐면 여기다 이렇게 P,0이다. 이런 점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요 거리 P만큼 반대쪽으로 한 녀석에다가 여기 선 하나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얘가 X = 마이너스 P다. 이런 직선 하나 그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라고? 얘를 준선, 기준이 되는 선이다. 준선이라고 부르고 얘를 초점이라고 부를 건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초점이 영어로 뭐야? 초점.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참여도가 엄청 낮은 놈들이거나 아니면 영어를 개 못하거나. 야 초점 영어로 뭔지 알잖아. 초점 영어로 뭐야? 아니 포커스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알겠죠? 저 되게 단순한 영어밖에 모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점이니까 약어로 뭐라고 많이 쓰겠니? 초점은 F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F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을에 꼭 P를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P라고 약속을 많이 하니까 이걸 P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쌤 준선을 그러면 Y축이나 X축 같은 걸로 잡으면 되지 왜 이렇게 이상한 녀석으로 잡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점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요 점 같은 경우에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둘이 어때?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요 점이 어떻게 돼? 포물선 위에 있다는 얘기지.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으니까. 그런데 원래 원점을 포함해야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항상 깔끔해요. 0을 넣으면 0이 나오는 숫자지 상수 같은 게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깔끔하기 때문에 원점을 넣으려고 일부러 원점 기준으로 플러스 P, 마이너스 P 해서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점들이 모이겠니?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돌아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만큼 P였는데 요 거리는 P였잖아. 근데 이 거리는 어떻게 돼? 이 거리는 P보다 더 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포물선에 있는 게 아닌 거지.
그럼 약간 더 바깥으로 가면서 저쪽으로 가까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을 찍다 보면 이런 식의 곡선이 나오게 돼요. 이 원보다 어떻게 되는 더 큰 녀석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만약에 그었다. 그럼 요렇게 그었다. 그럼 둘이 어떻게 된다고 서로? 같은 길이가 나온 애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알겠죠?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었더니 이렇게 그어서 같은 길이가 나온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점들을 쭉쭉쭉쭉쭉 모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위에 올라간 녀석하고 아래로 내려간 녀석하고 어떻게 돼? 모양이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녀석이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 포물선에는 어떤 녀석이 포함되어 있냐면 첫 번째 제일 유명한 건 누구야? 이렇게 원점. 원점이 들어가 있어야 수식이 깔끔하니까 원점을 일부러 포함시켜 주려고 이렇게 반대쪽에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무조건 포함되는 점이 있어요. 유명한 점이 있어요. 이 점은 알아놓으셔야 돼요. 어디 있냐? 보세요. 요렇게 선을 그어. 요렇게 Y축과 평행하게 위로 딱 올려줘.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 요 길이는 얼마겠니? 여기가 P고 여기가 P니까 요 길이 전체 길이는 얼마겠어요? 2P가 되겠지. 그럼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얼마야? 그럼 당연히 2P가 되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2P, 여기도 2P니까 여기 점은 무슨 점? P, 2P라는 점. 알겠죠? P, 2P라는 점과 0,0을 무조건 지난다. 포물선에는. 이 포물선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은 원점도 무조건 포함을 하고 P, 2P라는 점도 무조건 포함을 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실 기하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증명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과목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봐봐.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양끝각이 이등변 삼각형이 똑같으면 양끝각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아서 학생들이 뭐 많이들 활용해서 문제를 풀죠. 자, 근데 걔 앉혀놓고 왜 같아? 증명해봐 라고 시키면 생각보다 빡세요. 여기서 뭐 수직이등분선 그려가지고 양삼각형이 합동임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보일 줄 아는 거랑 보일 줄 모르는 거랑, 물론 이제 엄밀한 공부의 차이에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 정작 수능 문제를 풀거나 내신 문제를 풀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하 쪽에서는 엄밀한 증명보다는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면 제대로 익히고 올바른 습관이 잡혀서 그걸 적용해서 풀어나가는 능력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기하 수업을 할 때는 하나하나 엄밀하게 풀어나가기 보다는 그걸 잘 받아들여서 활용해서 적재적소에 쓰기 쪽에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증명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증명하는 이 과정이 뭐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처음이니까 딱 제대로 증명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뭐야? 이걸 막 반복하고 암기하고 외우고 이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아,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가슴 열고 오케이 알아들었어 한 다음에 넘어가시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보세요. 여기가 P, 0인데 P, 0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애들을 모으면 뭐라고 한다고? 포물선이라고 한다고 했지. 얘의 식을 지금부터 구해보자. 알겠죠? 이게 포물선의 정의였으니까 포물선의 식을 구해보자. 식을 구해보자. 이렇게. 자, 포물선의 식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P, 0까지의 거리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x-p의 제곱에서 y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특정한 점 x, y에서 P, 0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가 준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뭐가 되겠어? x 이퀄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p를 빼주면 마이너스 p를 빼주면 되겠지? 정리하시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x에서 마이너스 p를 빼주는 건데 이쁘게 정리하면 x 더하기 p의 절대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요게 포물선의 정의를 그냥 그대로 식으로 옮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이 식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정의에서부터 왔다고. 이렇게. 근데 매번 이렇게 풀면 연락 귀찮아요. 루트 있고 절대값 있고 이러니까 귀찮아. 루트랑 절대값을 동시에 없애는 가장 쿨한 방법 뭐야? 루트랑 절대값을 동시에 삭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양쪽을 제곱하면 되죠. 그럼 루트도 지워지고 절대값도 지워지니까. 그래서 양쪽을 제곱하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도해보는 거야. 다시는 유도하지 않을 거야. 이 유도 과정이 막 크리티컬하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 아니야. 실제로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 정도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서 제거가 됩니다. 샤방 지어주면서 여기 뭐가 돼? 여기가 4px라고 돼요. 알겠죠? 최종적으로 얻어진 식은 뭐가 된다고? y제곱은 4px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요게 요 포물선의 무슨 식이야?
식이에요. y제곱은 4px가 이 포물선의 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코멘트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포물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봐봐, 함수의 그래프면 어때야 돼? x 한 개당 y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으면 안 되지. x가 하나면 y가 무조건 하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거 수학 1, 2에서 배우잖아, 그지? 자,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x 하나당 y가 몇 개야? 예를 들면 여기다 1을 넣었어. 그럼 제곱해서 4p가 나오는 거 몇 개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p가 될 거 아닙니까? 2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거지.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고 대신 뭐야? 도형의 방정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원이랑 비슷하다고 했었죠.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인 거예요. 좌표 평면에 펼쳐진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하나의 포물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y제곱은 4px 이렇게 된 거죠.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일단 확인부터 먼저 해볼게요. 0,0 들어가니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0 넣으면 어떻게 돼? 0 나오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알겠죠? p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4p 제곱이니까 y 2p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끝난 거예요. 알겠죠? 얘가 뭐야? 100% 가장 중요한 포물선의 식이고 핵심은 딱 하나예요. 요게 제일 중요하다. 이 p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p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포물선의 모양은 이 p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해 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봐봐, 변수가 없잖아 지금. 예를 들면 이참수다. 그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으니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막 달라지지. 근데 얘는 꼴랑 y제곱은 뭐라고? 그냥 4px. p가 크냐 작냐 말고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p에 따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p가 1일 때야. p가 1일 때고 여기가 준선이 마이너스 1일 때야. 자, 그럼 어디를 지난다고? 여기를 지나겠죠? 여기를 지난 요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뭐야? p가 1일 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p가 2일 때는 어떻게 되겠니? p가 2일 때는 여기가 초점이 되겠고 여기가 준선이 되겠죠? 이렇게 준선이 되겠죠? 자, 그리고 대신 2, 어디를 지나겠어? 2, 아까 p, 2p를 지난다 했으니까 1,2를 지나는 게 아니라 2, 3, 4를 지나게 되겠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기를 지나게 된다. p가 뭐일 때? p가 2일 때 이렇게 되겠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럼 p가 3이면 얘들아 어떻게 될 거 같니? 더 멀리 가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 요런 선 하나 그려주시면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잡히죠? 이게 뭔 선이냐? y는 2x라는 선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1,2를 지나는 게 p가 1일 때인 거고, 얘가 2,4일 때를 지나는 게 p가 2일 때인 거고, 3,6일 때를 지나면 p가 3일 때인 거고. 알겠지? 이렇게 되나 보니까 여기서 요런 생각까지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p가 클수록 뚱뚱해진다. 알겠죠? 그래프 포물선의 개형이 뭔지 알겠죠? p가 크면 클수록 뚱뚱해지는 거예요. p가 작으면 작을수록 홀쭉해지겠지.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사실은 이 말이 이렇게 써서 여러분 이해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p가 클수록 뚱뚱해진다고 쓰면 안 돼. 혹시 뭐가 틀린지 알겠어? 이 표현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내신 스타일 문제가 이렇게 함정 파놓고 참거지 때리는 내신 스타일 문제거든. 애들 이렇게 하면 뭐야? 맞는 거 같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딱 쳤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래서 안 됨. 이러면 이제 아씨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수학이 싫어지거든. 엄밀히 따지면 왜 안 되냐면 p의 절대값이 클수록 뚱뚱해지는 겁니다. p가 음수일 수 있어서 그래요. 알겠지? 예를 들면 해볼게요. 여기가 뭐라고? p가 1일 때고 p가 2일 때야. 그럼 p가 점점 작아지면 어디로 간다고? 2분의 1,1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p가 2분의 1일 때겠죠. 이렇게. 알겠죠?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면 p가 0이 되면 0.01이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 p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p가 0. 그런 거 없어. 근데 된다 치면 0 넣으면 어떻게 돼? 0. y 제곱이 0이어야 되지. 그 y 0. x는 아무거나 상관없지. 여기가 0이니까 뭘로 상관없지. 그럼 뭐가 돼? p가 0일 때는 그냥 x축이 되는 거예요. 맞죠? x축을 그러면 포물선이라고 하냐? p가 0일 때의 포물선이라고 하냐? 에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러면 왜냐면 초점이랑 준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같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럴 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쓰는 거냐면 p가 0이 아니다를 가정하고 가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하 쪽에서는 엄밀함보다는
활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P가 0이다 0이 아니다 이 조건이 뭐 맨 처음에 수학원 배울 때 밑에 조건, 결정 조건 이런 것처럼 되게 중요한 조건인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참고로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P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니? P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초점이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 요쪽에 있게 되겠지. 요쪽에. 그 준선은 반대쪽 이렇게 되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그래프 어떻게 나오겠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알겠죠? 부호가 바뀌면 반대로 뒤집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클수록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P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알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면 똑같이 뚱뚱해져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바로 뭐라고? 포물선의 그래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답 정 너예요. 알겠죠? 답은 정해져 있어. 안 어려워. 이거 어렵다면 곤란해. 안 어려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가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정의를 배웠고 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수업할 게 없어요. 만약에 혼자 공부하면 정의만 딱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식을 유도해보고 그렇구나 포물선이구나 하고 파악하면 사실 끝나는 건데 좀 빡세지. 그래서 이 녀석의 성질들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식은 이렇게 되는데 응용을 해보자. 응용을. X축과 Y축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준선은 무조건 어때야 된다고? X축이나 Y축과 어때야 된다고? 평행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Y축하고 평행하다고 했지. Y축하고 평행하다고 했는데 사실 X축하고 평행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준선이. 그런 케이스도 해볼게. 알겠지? 그래서 그런 케이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다 점을 찍는 거예요. 초점을 P, 0이라고 찍는 게 아니라 초점을 0,P라고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준선은 뭐냐면 P만큼 내려간 곳에 여기 이렇게 있겠죠. 여기 내려져서 여기가 뭐야? 여기가 Y는 마이너스 P다.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방금 전하고 어떻게 달라진 거니? 그냥 딱 상황만 X축과 Y축만 뒤집어졌다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또 어디를 지나겠어? 무조건. 원점은 뒤집냐 마냐 상관이 없으니까 똑같을 거고 아까는 어디를 무조건 지난다고? P, 2P를 지나기로 했지? 지금은 몇 코마 몇을 지날까? 몇 코마 몇을 지날까? P, 2P를 Y 꼴 X에 대칭동시키면 어디 코마 어디를 지나요? 무조건. 이 포물선은 어디를 지나냐고. 누가 이기나 해볼까? 자, 2P, P를 지납니다. 알겠죠? 2P, P를 지나니까 2P, P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포물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포물선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의 식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까 이렇게 생긴 녀석의 식이 X제곱은 4Px, Y제곱은 4Px였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식은 뭐가 되겠어요? X 대신에 Y를 넣으면 되고 Y 대신에 X를 넣으면 될 거 아니야. Y제곱은 4PX가 아니고 대신 뭐라고 얘는? X제곱은 4PY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뒤집으면 Y는 4P분의 1 X제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 둘은 같은 거예요. 같다. P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Y는 4P분의 1 X제곱이랑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Y는 4P분의 1 X제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얘는 보니까 뭐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최고 차이 계수가 4P분의 1인 이참수에 불과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참수랑 둘이 어떻다? 완벽하게 같다. 알겠지? 준선이 만약에 X축과 평행하면 걔는 그냥 뭐가 나온다고 보면 된다? 이참수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된다. 정의하기는 달라요. X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하학적으로 실컷 정의를 했더니 결과 식이 뭐가 나온다고? 이참수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타원도 그렇고 쌍곡선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셋을 묶어서 무슨 곡선이라고 불러?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식이 항상 다 2차 이하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2차 곡선이라고 한다. 오늘 수업이 끝나고 2차 곡선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Y꼴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Y꼴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건 뭐 모르는 게 아니잖아. 1,1 지나고 2,4 지나고 마이너스 1,1 지나고 마이너스 2,4 지나고 이렇게 된 게 뭐가 나왔겠어요? 이런 이참수가 있었겠죠. 수2만 공부할 때는 그냥 이참수인가 보다, 중3 때는 그냥 이참수인가 보다 했는데 기하를 공부한 친구는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얘를 바꿔보는 거야. 얘를 4p분의 1 x제곱인 거잖아. 맞잖아. 그럼 p가 얼마가 돼야 돼? p가 4분의 1이 돼야지. 여기 p가 4분의 1이 돼야지만 이렇게 딱 x제곱하고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점을 무슨 점을 찍으면 0,4분의 1이라는 점을 찍어요. 여기에 0,4분의 1이다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또 4분의 1만큼 밑으로 내려간 곳에서 뭘 그은다고?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그어준다고. 이렇게 그으면 이 이참수에 있는 점들은 항상 어떨 거냐면 요렇게 길이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서로 똑같이 나올 것이다. 요렇게 길이 구해도 둘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똑같이 나올 것이다. 저쪽에다 그어도 길이는 항상 어떻게 나온다고? 서로 똑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실제로 그래서 얘는 뭐하고 똑같냐? 여러분이 함수 때 배운 쌤, 그러면 제가 이참수하고 똑같으면 요만큼은 무슨 함수예요? 포물선의 윗부분만 때리면 무슨 함수야? y제곱은 4px였으니까 포물선의 윗부분만 때리면 y는 루트 4px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즉 다시 말하면 포물선의 그래프는, 포물선의 모양은 똑같다고? 무리함수의 그래프랑 사실 똑같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차함수 무리함수의 모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포물선 모양하고 똑같고, 그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 공을 포물선 모양으로 던진다라고 할 때 그 포물선도 이차함수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다 셋이 뭐라고? 다 같은 모양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은 항상 마찬가지로 일관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봐봐 얘들아. y제곱은 12x다 이런 포물선이 있었어. 이런 포물선을 본 순간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가 다 결정한다고? P가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 그럼 요 12에서 무조건 4를 뽑아내. 4를 뽑아내고 4, 3, x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가 됐다고? 드디어 3이 P가 됐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야. P는 3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 3,0을 찍으시고요. 마이너스 3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3,6을 찍으세요. 이렇게. 3,6하고 0,0하고 연결하면서 이렇게 곡선을 부드럽게 그어주시면 이게 뭘 그린 거야? y제곱은 12x 그림을 그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뭘 뽑으면 된다고? P가 얼마인지만 찾아나간 순간 포물선은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다. 이해갑니까? 요약할게요. 한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랑 준선까지 거리가 일정한 애들을 모은 것을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P,0과 x-p라고 할 때 P,2p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 찍은 다음에 부드럽게 이으면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프는 아니고 그 도형을 그릴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포물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잠깐 뭐가 나왔냐면 X축하고 Y축하고 바꿔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대칭 이동을 시키는 내용이 잠깐 나왔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포물선 문제를 풀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온 애들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X축과 Y축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게 있어요. 꼭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지점 얘기는 제가 안 드렸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여기가 초점, 여기가 준선, 그럼 얘가 무슨 점? 꼭지점이 되는 거죠. 반대쪽이 돼도 꼭지점이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꼭지점이 어떤 케이스만 풀었다고? 원점인 케이스만 풀었는데 얘가 적당히 평행이동하는 거 돼, 안 돼? 충분히 가능하겠죠. 똑같이 평행이동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y제곱은 4px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행이동 식이 바뀔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야, 막말로 이거는 기하에서 배우는 게 아니야. 이미 다 했던 거잖아. 원두 평행이동 해봤어, 안 해봤어? 했지. 그냥 그거 그대로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즉 정리하면 뭐가 될 거냐면 y 마이너스 b의 제곱. 왜냐면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그 다음 똑같이 4p에다가 뭐 해주면 된다고? x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쓸 거를. b제곱은 4p에서 x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새삼스럽지만 반가워요. 저도 처음 만나면 낯설어서 인사 잘 못하겠는데 이제 좀 보다 보니까 그래도 얼굴이 좀 익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반갑다. 오늘이 12월 31일이고 이제는 이제 다음에 만나면 이제부터 내년에 만나는 거죠. 뭐 짧게는 특강만 듣는 친구도 있겠고 길게는 정규반까지 같이 가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기하를 정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 기하가 다른 선생님들의 기하나
다른 기하의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기하를 기하답게 풀려고 노력합니다.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뭐 같은 선택 과목 중에 뭐 있어? 기하의 라이벌 누구야? 미적이지. 수원수투는 공통이고 미적하고 기하가 있잖아요. 미적분을 영어로 하면 뭐냐면 캘큘러스입니다. 캘큘러스. 캘큘러스가 캘큘레이트 할 때 그 캘큘이에요. 알겠죠? 발음은 구린데, 오케이? 그러니까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계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하는 그림으로 그리는 거니까 계산량이 적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수업을 많이 하면서 계산을 많이 하는 기하 문제 풀이보다는 기하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기하적 풀이거든. 오죽하면 교과목 제목이 기하겠어. 기하니까 기하적으로 풀어야지. 기하를 계산으로 풀면 뭐가 이상하잖아. 알겠지? 그래서 저는 기하 쪽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랑 같이 공부해서 끝나고 기하적으로 기하를 푸는, 기하를 기하답게 공부하는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여기까지가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y제곱 더하기 2y가 있고 8x 더하기 12라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얘도 포물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포물선을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여기가 y제곱이 아니고 여기 뭐가 붙었잖아. 얘부터 먼저 예쁘게 만들어. y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만들어. 이렇게. 알겠죠? 1을 만들었더니 그럼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이 됐잖아.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계산하기 쉽게 여기다가 15라고 할게요. 그럼 계산이 더 쉽거든. 알겠죠? 이렇게 바꿀게. 오케이? 저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 더하기 하면 여기 뭐가 됐어? 8x 더하기 뭐가 됐어요? 16이 됐죠? 그럼 4로 뽑으세요. 4로 뽑으세요. 4로 뽑으면 여기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2로 뽑힙니다. 사실 4 곱하기 2가 되고 이렇게 뽑히겠죠. 이렇게. 8x 더하기 16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뭔 말이야? 아, p가 2구나. 알겠죠? 그 다음에 평행이동 시키기를 어떻게 했구나? y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구나. x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더라도 이렇게 모양을 바꾸셔야 돼요. 왜 옛날에 기억들 나실 겁니다. 이참수 같은 거 공부할 때 자, 이렇게 생겼었어. 이렇게. 이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 그리려면. 아, 당연히 완전 제곱식으로 묶은 다음에 더하기 4 했잖아. 이렇게. 알겠지?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뭐의 제곱은 4p 뭐 이 꼴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포물선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일종의 이게 뭐냐면 일반형이 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야? 표준형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쌤 그림 어떻게 그려요? 자, 어디다 그리면 된다고? p가 2였으니까 1로 2칸 가서 여기 준선 여기 초점에서 2,4를 지난 이런 포물선인 줄 알았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얘가 1로 갔어. 이렇게. 알겠지? 1로 갔어. 그 다음 다시 y는 마이너스 1만큼 1로 갔어. 1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그래프를 이 단계를 거쳐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맨 처음에 꼭지점을 먼저 찍어주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꼭지점을 찍어주시고 p만큼 플러스 여기가 초점 마이너스 여기가 뭐야? 준선. 그 다음 다시 여기서 1로 2만큼 왔으니까 4만큼 올라간 곳에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뭐가 나온다고? 가장 최적화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단순 계산 문제로서 그냥 연습만 해나가면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가 네, 포물선의 식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포물선의 뜻이었습니다.